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업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어, 강의를 링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요 기말고사하고 관련된 우리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문제 정도. 이미 아마 카톡으로 다 예고가 됐을 거예요. 31페이지에 10번, 11번,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7번, 8번. 자, 이렇게 네 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두 문제, 45쪽에 두 문제. 자, 그럼 일단은 31쪽에 1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31쪽에 10번 문제. 자, 이거 쌍곡선 문제인데요. 뭐 지금 그림과 같아요.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라. 뭐 삼각형의 면적은 뭐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얘들이 이제 밑변하고 높이라는 건 서로 이제 수직한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직각삼각형은 뭐 이미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변 그냥 두 개만 알면 되니까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만 알면 이미 그 두 변은 수직하기 때문에 어, 면적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구해지겠습니까? 뭐 이 쌍곡선을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지금 뭐 초점이 나오니까 이게 그럼 초점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지. 초점이 뭘로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쌍곡선하고 관련된 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봅시다 그럼. 자, 일단은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식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쌍곡선, 자, 쌍곡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2차 곡선들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주로 보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이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4기 때문에 자, 우리 교과서에서 여기를 A라고 보통 표시를 했잖아요. 자, 그럼 A를 양수라고 한다면 A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여기를 B의 제곱이라고 쓰잖아. 그지? 분모를. 그래서 우리가 B를 만약에 이제 양수라고 한다면 B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A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자,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 중심.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한 사람도 좀 있는데 자, 쌍곡선은 그 쌍곡선 자체도 이제 이 쌍곡선 자체의 그래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조선이 나와요. 그 보조선이 요 네모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 자, 그거를 여기다 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요 A 값이 의미하는 거는 요 중심으로부터 그 네모 박스의 오른쪽 끝까지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가 2면 요 반대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요 B값 있죠, B값. B값이 지금 루트인데,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요 중심으로부터 네모 박스의 위쪽 끝까지. 그러니까 위쪽 끝까지면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루트 2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도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모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바로 이게 이 쌍곡선의 보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대각선을 요 네모 박스의 대각선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잘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림 그리는 게.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다 대고서 이제 쌍곡선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손이 막 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초점을 구해야 된다고요. 자, 이 초점을.
그럼 이 초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이제 요 보조선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루트 2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루트 6이죠? 그럼 요 중심으로부터 요 대각선 길이 있죠? 요 중심으로부터 요 대각선 길이만큼이 결국에는 이 초점,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루트 6,0이 돼요. 그럼 이제 쌍곡선은 초점이 몇 개 있으니까. 초점이 2개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에도 초점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F'을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6,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지금 확인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초점,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뭐 M하고 N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 지금 빗변의 길이가 이제 2루트 6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초점이 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요 M하고 N이라고 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때려주면, 자,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합이, 자, 2루트 6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4 나오는 거죠. 일단 요거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M하고 N을 구해야 되는데, 요 식이 하나만 있으면 M하고 N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학에서는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이 반드시 2개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럼 그 식은 뭘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식은 바로 이거죠. 바로 쌍곡선의 정의죠. 왜냐면 요 P점이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가 얼마다? 일정하다. 얼마로? 주축의 길이로.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주축이죠.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죠, 4.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두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라는 거는 지금 m-n을 의미하겠죠. 자, 그것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이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2개의 식을 바탕으로 해서 m하고 n을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위의 식이 지금 요 2개의 식이 만들어졌는데, 요 위의 식은 이제 뭐 좀 건들기 어려우니까 요 아래 식을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이거 한번 제곱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m제곱 마이너스 2배의 mn 플러스 n제곱. 요게 1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m제곱하고 n제곱의 합이 24니까 여기 24가 들어가면 뭐 옆으로 넘겨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n의 값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넘겨주면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4가 되겠죠. 물론 지금 m하고 n을 뭐 그냥 찾아도 되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m하고 n을 굳이 따로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n이니까 그냥 2분의 1 mn이라고. 근데 mn이 얼마니까? 4니까 여기 4가 들어가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넓이는 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31쪽에 11번이지. 31쪽. 자, 이번에는 이제 포물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31쪽에. 포물선 문제가 나왔죠. 포물선. 그럼 이제 포물선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충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포물선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뭐 초점, 그다음에 준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물선의 뜻이라는 건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그 다음에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항상 일정한, 항상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포물선이죠.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나와요. 식이. 그럼 항상 이렇게 식이 나오면 요대로 놓고 보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보던 기본적인 꼴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 2x로 돼 있지만 보통 우리가 y제곱은 4px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요 2분의 1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포물선의 p값이다. 자, 이 p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p값이 의미하는 거. p값은 자, 우리가 포물선에서 p값이 뭘 의미합니까? 꼭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꼭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초점까지. 자,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 뭐를? 방향을 고려한 거리. 자, 이 거리라는 말은 사실 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 p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앞에다가 선생님이 방향을 고려한 거리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꼭지점으로부터 이제 초점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하는데 꼭지점으로부터 초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꼭지점에서부터 초점이 만약에 초점이 왼쪽에 있으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이 왼쪽에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고려한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포물선에. 여기가 초점이잖아.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초점까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요게 p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가 꼭지점에서 스타트해서 초점까지가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이제 2분의 1, 0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초점이 이제 2분의 1, 0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초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준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준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거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준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요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3이라고 돼 있죠. P에서 F까지 길이가 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FP가 3이고 요 FP의 연장선 자, FP의 연장선에 요 FP하고 길이가 똑같게끔 Q점을 잡아줘요. 이렇게 요 길이가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게 길이가 똑같아. Q점을 잡았을 때 요 Q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좀 약간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잘못 풀다 보면은 계산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이 2차 곡선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 하나의 팁을 주면 자, 2차 곡선 문제 풀이할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2차 곡선에서는 항상 초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있죠? 뭐 직선이 아니라 뭐 선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문제상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2차 곡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상에서 뭔가 초점을 지나는 초점을 통과하는 무슨 직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초점을 통과하는 어떤 선분이 나온다? 그럼 거의 99%그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안 그러면 그 초점을 지날 이유가 없어요.
초점, 그리고 뭐, 이 원래 2차 곡선이라는 게 초점을 통과하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복잡하게 다루지 말고 일단 이게 초점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 선분이? 그죠? 이 초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 뭐냐면 포물선의 정의예요.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뭐야? 이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뭐가 일치해요? 정확하게. 뭐가 똑같아? 자, 초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 초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가, 자, 이 P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일치해요. 준선까지. 자, 이거 준선까지 거리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그죠? 이 P는 점이고 준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한 거리로 나옵니다. 수직인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3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3이고 그리고 또 여기도 3이라는 거죠. 요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요걸. 알겠습니까? 그때 요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까지 한번 요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90도라고. 그죠? 그럼 이건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죠? 그죠? 사다리꼴. 자, 이게 사다리꼴 모양인데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떤 이게 사다리꼴의 성질이 있거든요. 사다리꼴의 성질. 이게 잘 모르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 사다리꼴의 성질이 있는데 이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다리꼴의 이 두 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평행하는 거거든. 근데 그 평행하지 않는 그 대변이 있잖아요. 평행하지 않는 그 나머지 두 변. 얘네들의 가운데점,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있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그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 있죠. 자, 이 선분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2분의 A 플러스 B. 알겠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좁은 요 윗변하고 요 아랫변의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모른다고. 여기를 M이라고 해봐요. 근데 요 위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지금 아까 전에 이 초점이 좌표가 2분의 1,0이라고 했고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변의 길이, 요 사다리꼴의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때? 요 변의 사다리꼴의 요 변의 중점이고 여기도 변의 중점이라고. 그걸 연결시켰기 때문에 결국에 요 지금 여기가 이제 길이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3이라는 이 길이는 요 1과 M의 평균이에요. 그럼 1과 M의 평균이라는 거는 2분의 M 플러스 1. 자,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3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M의 값은 얼마다? M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준선에서부터 요 Q까지, 자, 준선에서부터 Q까지가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Q의 좌표. 자, 이 Q의 좌표는 뭐 모든 좌표는 다 X좌표하고 Y좌표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X좌표는 조심해야 돼. 이게 여기가 M이 5라고 해서 이게 X좌표가 5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M은 있잖아. 요 준선에서부터 스타트야. 준선에서부터 시작해서 Q까지 가는 거니까 일단 준선에서부터 요 Y축까지 일단 준선에서 Y축까지가 얼마예요? 요 간격이. 요 간격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2분의 1만큼 빼줘야 되는 거지, 5에서.
왜냐면 이 Q점의 X좌표는 Y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 있느냐가 Q점의 X좌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빼줘야 돼. 그럼 2분의 1만큼을 빼주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좀 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Y좌표. 자, 그래 버리면 이제 요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X좌표가 2분의 9라는 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A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A를 구하려면 뭔가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A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정확한 식을 바탕으로 해서 A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부터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의 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게 뭔지 봤더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이 지금 초점이 2분의 1,0 아닙니까? 자 이 초점하고 요 Q점의 중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냐면 포물선 위에 있죠. 자 이 초점과 Q점의 중점이 포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 잘 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P점을 바로 구해 줄 수가 있어요. P점. 이 P점은 자, 2분의 1하고 2분의 9 중점 뭐가 됩니까? 2분의 1하고 2분의 9를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5죠. 그래서 이게 2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0하고 A의 중점 2분의 A가 되겠죠. 자, 이 점이 바로 P점이다. 그럼 이 P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으니까?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이걸 포물선 위에다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물선 위에다 대입을 하세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분의 A제곱은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A제곱은 얼마란 얘기죠? 20이죠. 자, 따라서 A가 20이니까 A 값은 뭐가 됩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그죠? A 값은 루트 20이 된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자, 요 A 값이 지금 A 값은 지금 Y좌표인데 Y좌표가 지금 X축 위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A 자리에 루트 20. 루트 20은 이제 뭐 2루트 5라고 써야 되겠지. 뭐. 아니 루트 2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자, 이 Q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2분의 9, 2루트 5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 위의 점 2,1에서 의 접선과 그 다음 뭡니까? 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요거 아까 이제 쌍곡선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은 요 안에 네모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직사각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점근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점근선의 방정식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뭘로 나오는지 그거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접선이 나왔네. 그럼 접선 나왔으면 여러분들 접선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접선 공식 모르면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이 공식 여러분들 외우고 있습니까? 자, 쌍곡선 공식. 자, 이 쌍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쌍곡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문제랑 뭐 상관이 있든 없든 항상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3.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B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루트 3.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y는 풀마 a분의 bx 이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b 자리에 루트 3을 각각 꽂아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되니까 1이죠. 그러니까 x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점근선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까줘야 돼. 자, 눈치를 까야 되는데, 자, 어떤 눈치를 까야 되냐면, 자, 점근선이 나왔는데, 그 점근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하나는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들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서로 뭐 한다? 수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아, 대놓고 수직이라는 걸 주죠. 알겠죠? 그럼 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길이 m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 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1 mn 삼각형 면적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m하고 n은 이제 차례차례 이제 구해 나가기로 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접선에 대한 걸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쌍곡선 위의 점이죠, 이거는. 자,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외울 수도 있지만, 자, 보통 쌍곡선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그러니까 쌍곡선 위의 점 x1, y1. 자, 요게 주어진 경우 쌍곡선 위의 점. 자, 쌍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자, 그 식에서 x제곱 대신에는 x1x를 대입을 하고 y제곱 대신에는 뭘 대입하면 돼요? y1y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x1이 2고 y1이 1이야.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x제곱 대신에 2x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 y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2x-y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야 이거. 오케이? 이게 접선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m하고 n을 구하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여기 어차피 여기 원점이니까 요 원점으로부터 자, 지금 이 지점을 예를 들면 뭐 T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원점에서부터 T1까지를 구하려면 일단 이 T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T점은 접선하고 요 점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선하고 자, 점근선. 자, 요 점근선은 y는 x일 거 아니야. y는 x하고 요거하고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x, y 자리에 x 대입해주면 뭐가 나와요? x 값은 3 나오고 x가 3이면 당연히 y 값도 3이니까 아, 결국에 어디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3,3을 지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t1이 3,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t2라고 할까요? t2? 그럼 t2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해서 풀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접선. 그러니까 접선은 2x-y는 3이고 이 접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자, y는 마이너스 x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꽂아요. 자, 마이너스 x를 꽂아주면 이게 3x니까 x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죠. x가 1이면 y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좌표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t2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하나가 원점이야 또. 구하기 쉽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그냥 루트 9 더하기 그러니까 루트 18이네요. 그죠? 루트 18. 3루트인가요? 자, 요 m은 3루트 2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요 n은 얼마가 나오겠어? 자, 요 원점에서부터 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루트 2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면적은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다 해놨잖아. 2분의 1 곱하기 mn. 2분의 1 곱하기 mn 하면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뭔가 접선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8번. 자, 접선 문제에서 자, 이 지금 포물선이 나왔는데 포물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하고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자, 요 마이너스 2,4라는 게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포물선에다 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딱 보더라도 포물선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4라는 건 여기라고요. 요 밖에서 그러니까 접선을 그린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되냐면 이거 식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접선과 관련된 공식이 자, 포물선 위의 점. 자, 포물선 위의 점을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포물선 위의 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접점이지, 접점. 그러니까 접점을 별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접점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왜냐면 이 마이너스 2,4라는 이 마이너스 2,4라는 점은 이게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4를 가지고 어떤 공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설정을 해야 돼. 그 점을 하나 설정을 해갖고 접선을 하나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기울기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기울기를 설정해서 그 기울기하고 관련된 식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을 구할 거면 굳이 어차피 접선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될 거면 접점을 가지고 접선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을 설정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울기가 m일 때 자, 이런 기본적인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뭡니까? m분의 p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접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접선이니까 마이너스 2,4에서 그린 접선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y는 4로 바뀌고 x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m분의 p죠. 근데 p 값은 자, 요거 y제곱은 4px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여기가 p네. p가 1이네. 그럼 p 대신에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m의 값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m을 곱해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m 그 다음 뭔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맞습니까? 맞죠? 선생님 계산을 잘 못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은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뭐 그걸 m을 뭐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 있습니까? 기울기의 곱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문제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